이제 그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의 큰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삼매 수행, 선정 수행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게 이제 어째 보면 하나의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삼매나 선정을 닦아서 이제 지혜의 눈을 얻어서 뭘 볼 수 있는 걸 만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선정 수행, 삼매 수행.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끝냈고, 그거를 끝내고 난 뒤에 물질 수행을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우리가 지금 덩어리로서 뭐 팔이다, 발이다, 뭐 다리다, 머리다 이런 게 아니라 궁극적인 실제로서의 물질이 어떤 것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지, 또 그런 궁극적 물질들은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또 그 기능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하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정신 수행입니다. 우리는 이 몸과 정신,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육체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몸을 이제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몸하고 실제의 몸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정신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어째 보면 좀 큰 세계예요. 큰 세계고 더 이렇게 깨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는 더 궁극적인 또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적인 이 궁극적인 물질로서의 걸 보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우리 지금 손만 해도 손이 언제나 그대로 있죠. 똑같죠. 그리고 내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궁극적 실제로서의 손을 보면 궁극적 물질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런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법칙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잘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정신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신수행을 하면은 우리 정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수행, 정신수행을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또 정확하게 알게 돼요. 정확하게 알면 그 정확하게 안 것에 따라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은 정확하게 맞는 것에 알았을 때 오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벌써 이 궁극적 물질과 궁극적 정신을 아는 사람이 보는 세상, 또 살아가는 방식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감정도 일어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계획도 세우고, 그에 상응해서 어떤 행동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정확하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불교에서 가장 정확하게 보는 건 사성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보고 그에 맞게 살면 우리한테 가장 적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신이 어떻게 실제 정신이 어떤 거라는 거. 우리는 뭐 정신하면 마음이 하나의 덩어리로서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마음은 또 마음과 마음붓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본다, 보면 그냥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이 선정을 닦고 지혜의 눈이 열려서 정신을 보면은 뭘 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 다른 현상들이 다 일어나요.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 뭐 했더라 생각할 때 어제 뭐 했더라고 생각할 때 화나는 마음으로 어제를 생각하는 거하고, 또 욕심내는 마음으로 어제를 생각하는 건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이,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어떻게 뭐가 정확히 일어나는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수행도 정신수행을 하고 나면 다시는 화 안 내요. 화내고 욕심내고 어리석은 건 절대로 안 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지혜로워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도 몰라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는 모른다는 걸 아는 겁니다. 모를 때 모른다 하면 그게 지혜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학문의 즐거움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일본의 수학의 노벨상에 해당된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어떤 그 살아온 걸 쭉 썼는데 거기 보면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그 대목이 나와요. 그 어머니는 아는 건 없어요. 아는 건 없는데 이 저자인 아들은 호기심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물어봐요. 태양은 왜 저기 저래 떠 있을까? 뭐 그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뭐 별별 걸 다 물어보면 어머니가 항상 이래 대답해요. 지금 너가 그 묻는 거는 우리 동네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면 잘 알 수 있을 거야. 그 사람 한번 찾아가 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뭘 물어보면 적합한 사람을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고맙다 뭐 그런 게 책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모를 때 모른다는 것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래 보면 알고 모르고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위험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식 투자할 때 저거 올라갈 것 같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올라갈 것 같다고 샀는데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모르고가 분명한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고 모르고가 분명해지면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미래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 지혜로워지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고 스톱하게 됩니다.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 실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우리가 일으키는 정신작용들이 우리한테 또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정신수행을 하는데 정신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붓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붓이란 말은 익숙하지 않죠. 근데 참 이게 우리가 언젠가부터 부처님의 직접 가르침 초기 불교에서 좀 많이 멀어졌습니다. 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부수 이것도 사람들한테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아비담마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마음부수가 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란 것은 잘 보면 주된 마음과 그 마음이 기능을 하는 마음부수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 궁극적 실제라는 말을 했죠. 이제 관습적인 실제, 궁극적인 실제 할 때 궁극적인 실제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 마음부수, 열반. 그러니까 마음부수가 궁극적인 실제입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쪼개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내 마음이 이래 이거는 좀 덩어리로서의 마음이에요. 실제로 그 순간에 보면 마음과 마음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부수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정신수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음과 마음부수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존재는 물질적인 토대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토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은 언제나 대상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정신, 대상 이렇게 세 가지로 언제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신 수행이 끝나면 연기 수행으로 들어가는데 연기 수행에서 항상 물질, 정신, 대상 요거과의 관계를 계속 따져요. 그 세 개가 어떻게 해서 있게 되나 하는 걸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물질적인 현상일 때 과거의 원인으로 있는 것, 현재의 원인으로 있는 것, 또 정신도 과거의 원인, 현재의 원인. 요걸 계속 따질 때 요 세 가지를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물질적인 토대, 정신, 대상. 정신은 항상 대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수행을 하려면 마음과 마음부수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마음은 언제나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났다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 또 그것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마음 거기는 이제는 물질도 같이 있죠.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 있다가
그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또 새로운 물질, 새로운 정신 이게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음. 인식을 벗어난 마음이 있고 인식 과정의 마음이 있습니다. 인식 과정 속에 있는 인식 과정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요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딱 시작되는 순간에 마음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신하고 마음부수를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언제나 물질이 있고 정신이 있고 정신은 딱 대상에 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긴 마음을 재생연결식이라 그래요. 그것이 대상에 딱 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그 대상을 보는 겁니다. 요 대상은 임종시 마음의 대상하고 같아요. 이게 우리가 임종 때 가장 그 강력한 힘의 업이 일에 작용하면서 그 대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대상이 처음 탁 생기는 재생연결식의 대상하고 같아요. 그게 바한가란 게 있는데 그때도 대상이 똑같고 마지막 우리가 이 생존의 순간을 죽음이라 그러거든요. 죽음의 마음도 똑같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물질, 정신, 대상 요걸 언제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눈을 뜨고 뭘 볼 때는 보는 대상이 우리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잠이 들어서 인식이 없어질 때는 그 가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건 이제 12연계하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신이 우리 어떤 그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요 정신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정신에는 마음과 마음부수가 있는 거죠. 정신을 나누면 마음과 마음부수예요. 이게 있어서 계속 하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언제나 정신이 있고 물질이 있고 그 대상이 있겠죠. 아라한은 딱 죽는 순간에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소멸하는 거예요. 아라한은. 윤회하면 또 계속 정신 물질이 있고 대상이 있고 그래 끝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끝없는 윤회를 하는 사람은 끝없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5번 태어나고 이제 윤회를 끝낸다면 5번까지는 요 현상이 있겠죠. 그래서 요 처음에 이 생명이 시작되는 때부터 정신은 있죠. 그 정신은 마음과 마음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식을 벗어난 요 마음은 뭐냐 하면은 재생연결의 마음. 제일 처음에 탁 생명이 시작되는 걸 재생연결이라 그래요. 재생연결의 마음은 인식을 벗어난 마음. 여기서 말하는 인식이란 그냥 우리가 뭐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런 거예요. 맛보고. 요 재생연결은 그런 안이비설신의가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식을 벗어난 마음이 재생연결이 있고 바완가라고 들어보셨죠? 존재 유지심. 존재가 유지되려면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 마음에 해당되는 게 바완가예요. 그래서 존재 유지심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마음, 요 셋을 인식을 벗어난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안이비설신의로서 뭐 안 할 때는 요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일 처음 생명이 시작되는 거고 요거는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요 바완가 존재 유지심 속에 언제나 요때도 마음이거든요. 마음부수, 그 다음에 물질적인 토대, 대상 이래 있어요. 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인식을 벗어난 마음. 요건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건 이제 12연기 때 자세히 해요. 12연기 때 재생연결을 이래 보고 바완가도 보고 죽음의 마음도 다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신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데 그 인식을 벗어난 마음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식 과정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식을 이제 눈 떠서 생활하면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인식 과정의 마음이 하루 종일 한데 중간 중간에 바한가로 들어가요, 사실은. 어쨌든 우리가 인식할 때는 인식 과정의 마음이라고. 지금 정신수행에서는 인식 과정의 마음을 우리가 인식 과정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정신수행할 때는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는 인식 과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인식 과정 거기에 마음부수가 있기 때문에 각 인식 과정에 있는 마음부수를 보는 게 정신 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요 인식 과정이 있고 인식을 벗어난 마음이 있다.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인식 과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식 과정은 정신 인식 과정은 뭐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고 이제 하나 셋으로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안이비설신 있죠. 요걸 오문이라 그래요. 다섯 가지 문. 감각의 문이기 때문에 오문이라 그래요. 다섯 가지 문. 눈, 귀, 코, 혀, 몸. 요거를 다섯 가지 문이라고 오문이라 그래요. 다섯 가지 문. 오문에서 일어나는 정신인식 과정을 오문 정신인식 과정이라 그래요. 오문 정신인식 과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문 정신인식 과정이 뭘 보면은 안문인식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요것들이 일어나고 그 뒤에 연이어서 의문인식 과정이 일어나요. 언제나. 아주 뭐 자극이 미약한 경우 외에는 눈으로 보면 다음에 그 뒤에 의문인식, 이 정신에서 이 마음에서 의문인식 과정이 일어나요. 요게 있고요. 오문인식 과정과 그 다음 이어서 의문인식 과정이 일어나는 요게 하나 있고, 그렇지 않고 오문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뭐 생각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눈으로 눈, 귀, 코, 혀, 몸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은 의문인식 과정이에요. 의문인식 과정만 일어나는 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의문인식 과정만 일어나는 것 중에 선정인식 과정을 조금 분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보면 요 선정인식 과정도 의문인식 과정의 한 형태예요. 형태인데 좀 특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린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신인식 과정은 요 세 가지를 자유자재로 식별할 수 있으면 정신수행을 잘하고 우리 정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수행에서는 이것부터 제일 먼저 식별을 합니다. 선정인식 과정부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러니까 이 정신인식 과정을 식별할 때는 그 오문인식 과정이 있고 이어서 의문인식 과정이 일어나는 저걸 먼저 하지 않아요. 먼저 하지 않고 또 이 의문인식 과정 중에서도 특별한 선정인식 과정을 식별하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의문인식 과정은 의문전향이라는 마음과 속행이라는 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 의문인식 위에 있는 모든 의문인식이 있죠. 우리가 뭐 생각을 하거나 뭐 다른 걸 하여튼 그 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의문인식 과정이에요. 법을 나중에 다 이야기를 하나씩 하는데 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의문인식 과정. 법은 마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의문인식 과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6종류의 법을 대상으로 하면 의문인식 과정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선정인식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의문전향하고 속행 두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조금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의문인식 과정 어떤 것은 덕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문인식 과정에 비하면 아주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오문인식 과정에 안문인식 과정을 본다면 이 안문인식 과정 우리가 뭘 딱 보지 않습니까? 내가 저걸 봐야지 하는 뭐 의지가 없이 주의력 없이 그냥 석 보면 오문인식 과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걸 봐야지 하고 뚜렷이 주의를 갖춰서 딱 이래 보면은 안문인식 과정이 일어나는데 안문인식 과정은 안문전향, 들어만 주세요. 안문전향,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 또는 덕록 이렇게 7가지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의문전향, 속행 많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를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 보고는 수행이 쉽지 않아요. 그 지도하시는 분은 자신이 직접 해봤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해야지 그거 좀 쉽게 한다. 처음부터 머리가 아프게 복잡하게 하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래 잘 할 수 있게끔 딱딱딱 이래 인도를 해줘요. 그래서 이 선정인식 과정은 의문전향과 이 속행 이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건접 삼매인 네 가지가 있긴 있어요. 준비, 건접, 수순, 종성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 선정인식 과정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왜 시작하냐면 우선은 조금 좀 심플하죠, 그죠? 그건 이제 그렇게 중요한 요인은 아니에요.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속행이 보통의 의문전향 법을 대상으로 하는 속행은 7번만 일어납니다. 7번. 그리고 오문전향 다음에 일어나는 의문 인식 과정의 속행도 7번밖에 안 일어나요. 그런데 선정의 속행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뭘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데 어쨌든 속행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왜 많이 일어나냐면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정은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강력한 거는 뭐든지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물질할 때도 보면은 물질의 재생 능력에 차이가 있다 그랬죠. 단단하고 불균이 많은 것은 재생을 많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랫동안 머무른다 그랬죠. 그에 비해서 불힘이 약하거나 좀 허물허물한 이것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정신도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선정의 힘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속행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도 없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과 마음부수들을 관찰할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주된 요인이에요. 선정인식 과정을 제일 처음으로 해요. 지금 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선정인식 과정에서 왜냐하면 사실 마음이란 게 굉장히 빨리 일어났다 사라져요.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났어. 물론 지혜의 눈이 있으니까 그걸 보긴 봐요. 그렇지만은 빠르게 일어나는 건 빠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빠르게 일어난 것들이 한두 번이라고 끝나면 그걸 어떻게 관찰합니까? 그러니까 무수히 일어날 때 그때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해서 우리는 관찰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선정인식 과정은 속행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관찰할 기회를 우리한테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선정인식 과정을 이 정신인식 과정을 보는 첫 번째 거로 삼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정신수행을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했어요. 선정을 들고 나면 초선정에 들고 나면 그 초선정에서 나와서 의문에서 선정 5요소 체크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그것도 잊어버렸습니까?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선정 5요소를 체크해요.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 희열, 행복, 집중. 요것이 사실은 마음부수입니다. 마음부수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 선정하고 나면 그걸 볼 수 있거든요. 이미 정신을 궁극적 실제로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미 5가지는 옛날에 본 거예요. 그거 보듯이 다른 것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정인식 과정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5가지는 미리 봤고 그것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 것들은 또 이렇게 보면 보여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주된 이유는 이 2가지 때문에 선정인식 과정을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인식 과정에서 있는 그 속행의 마음부수. 그러니까 선정인식 과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의문전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의문으로 전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에 이렇게 탁 이래 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문전향이 있고 사실은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근접산매를 다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근접산매에 네 가지 요소, 네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준비, 근접, 수순, 종성, 요 네 가지가 사실 있어요. 네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속행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많이. 근데 이제 우리가 선정인식 과정에서 처음에는 요 네 가지를 보질 않습니다. 요 네 가지는 나중에 좀 훈련이 많이 됐을 때 식별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안 봐요. 안 보고 속행 요 의문 전향만 딱 하고 그 다음에 딱 일어나는 속행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문 전향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속행은 어떤 형태로 수행자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요. 좀 이따 이야기하고 먼저 선정인식 과정 중에 뭐를 봐야 됩니까? 마음과 마음부수를 봐야 되죠. 마음과 마음부수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이 어떤 거고 마음부수가 어떤 건지를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음과 마음,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이 있어요. 마음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음과 마음부수가 어떤 건지,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고 마음은 몇 개고 마음부수는 몇 개인지 이제 그런 것을 일단은 요 이 속행에서 속행에 마음과 마음부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뭐 결론부터 말하면은 속행일 때 보면 언제나 마음은 하나입니다. 초선정에는 마음부수가 33가지 있어요. 마음부수의 숫자가 33가지입니다. 그래서 초선정의 마음부수는 합하면 34가지예요. 이제 속행에서 일어나는 그때 마음과 마음부수를 보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준비란 것은 마음과 마음부수가 어떤 거고 실제로 어떤 마음부수가 있는지 그거를 먼저 알아야 엄청나게 빨리 움직일 때 그거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음과 마음부수 이게 뭔지 그거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마음과 마음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그냥 하나로 생각하죠. 그것도 마음도 그냥 계속 같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그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속에 마음부수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 마음과 마음부수는 뭐냐면 마음이 왕이라 치면 왕이 신하 없는 왕이 있습니까? 신하 없는 왕이 있어요. 뭔가 왕이 있으면 왕이 명령하면 뭐 이제 이래 도와주고 뭐 이런 지킨 사람 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마음이 왕이라 보시면 돼요. 마음부수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신하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 없는 신하는 없겠죠. 또 신하 없는 또 왕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부수는 뭐냐면 마음이 왕이고 마음부수는 신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음과 마음부수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마음 없는 마음부수도 없고 마음부수 없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 둘은 항상 같이 있어요. 같이 일어났다 같이 사라져요. 그리고 대상이 같아요. 마음과 마음부수는 그 향해 있는 대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은 이제 그에 비해서 마음부수의 전부 숫자는 52이 있어요. 52. 52가지의 마음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마음 부수가 뭐 34가지, 33가지도 있고 뭐 한 19가지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마음에 따라서 마음 부수가 결정이 돼요. 이제 그런데 이 마음이 왕이라 치면 항상 따라다니는 신하가 있겠죠. 대신. 그러니까 마음이 있을 때 언제나 따라 딱 붙는 7개의 마음 부수가 있습니다. 7가지의 마음 부수.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마음 부수 제가 이야기하는 순수대로 외우셔야 돼요. 왜 순수대로 외워야 되냐면은 이 오문인식 과정을 보면 안문전향이 있을 때 마음 부수 합해서 11가지의 마음 부수가 있어요. 또 안식은 합해서 8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순수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1가지가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쭉 이야기하는 11가지까지의 고까지가 있는 거예요. 8가지가 있다면 위에서부터 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으로 알아야 될 것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따라 있는 7가지가 있어요. 그걸 모든 마음에 공통된 것들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그거를 7개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기본 마음이 하나 있죠. 그 다음 마음 부수가 접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촉. 딱 접촉하는 거예요. 접촉하지 않고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뭘 본다는 건 접촉되는 거예요, 서로가. 접촉이 제일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접촉하게 되면 느낌이 있겠죠. 접촉을 하면 그 접촉을 해서 그 대상의 맛이 느낌입니다. 좋은 맛도 있고 안 좋은 맛도 있고 뭐 덤덤한 맛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느낌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인식은 인식이 있어요. 인식은 저가 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게 스크린이라는 걸 보는 순간에 알지 않습니까? 그게 인식이에요. 그 다음에 의도, 집중, 그 다음에 생명기능, 그 다음에 주의. 한번 붙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죠. 그러니까 이 7개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 7개는 있어요.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있을 때는 마음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접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촉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또 접촉의 결과 불가피하게 어떤 느낌을 받아요. 접촉이란 건 대상과 접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뭘 본다면 그 접촉이에요. 뭐 소리를 듣는다면 향하는 건 접촉이야 일단. 그 다음에 느낌은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어찌 보면 대상의 맛이에요 이게. 그 다음 인식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라고 전에 알았던 거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칠판하면 칠판이구나 다 알죠. 저번에 한번 본 어떤 사람을 전에 봤으면 그 사람 보면 그 사람이구나 아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않은 건 저런 게 있구나 하는 게 인식이에요. 그래 다음 보면 그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은 전에 아는 거는 그거다. 처음 보는 건 저런 게 있구나 하는 게 인식이에요. 그 다음 의도는 뭐냐면 이거는 뭐 지도자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제일 앞장서서 일에 지도하는 사람 있죠. 두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도가 이 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의도가 업이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이라는 거는 뭐냐면 오래 향하는 거예요. 딱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런 것들이 같이 있게끔 딱 하는 거예요. 집중.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딱 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비슷한 게 많습니다. 집중이고. 그 다음 생명 기능은 요런 있는 마음 부수들이 다 살아있게끔 하는 기능을 해요. 우리 그 물질 수행할 때도
뭔가 이 생명 기능이 있으면 그 다른 물질들이 살아 있게끔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초존재하기 위해서는 생명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 기능이 있고 주의 이거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향하는 겁니다. 이래 향하는 거. 초점이 좀 다른 거죠. 접촉은 탁 부딪히는 거. 이거는 이제 어떤 대상으로 방향을 정해서 향하는 거. 요 7가지는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에 공통되는 것들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든지 뭐 해로운 마음이든 유익한 마음이든 뭐 선정의 마음이든 다 요 7개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때때로 있는 게 있습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게 또 요게 지금 7가지죠, 그죠? 때때로 있는 게 6가지예요. 때때로 있는 거. 때때로 있는 게 6가지인데 뭐냐면 일으킨 생각, 그 다음에 지속적 고찰, 결정, 그 다음에 정진, 희열, 열의, 열의가 있는 뭘 하고자 하는 욕망, 열의가 있는 찬다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결정, 정진, 희열, 열의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때때로 있는 것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때때로 있는 것들. 때때로 있는 거예요. 때때로. 그래서 일으킨 생각은 뭐냐면 어떤 대상에 딱 향하는 거예요. 향하는 거예요. 이게 일으킨 생각이에요. 어떤 대상을 이래 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적 고찰은 그 대상에 계속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정 5요소 할 때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거든요. 그럴 때 선정 대상으로 내가 딴 데 안 가고 그 선정의 대상이 되는 명상의 대상에 이래 마음이 향해 있는 게 일으킨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계속 딴 데 안 가고 거기만 계속 가는 게 지속적인 고찰. 결정 이게 이제 아까 의문전향 이런 말 했죠. 안문전향. 요때 요 결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것이 뭐다 할 때 사실 의문전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정 이거는 이게 뭐다 하고 요 인식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뭐다 하고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정이에요. 저거는 뭐다 하고 결정하는 게 예를 들면 나는 죽을 것이다 하고 결정하면 그것도 결정이에요. 그 다음에 정진은 자기가 하는 노력이 계속 지속되게끔 하는 힘이에요. 정진. 희열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 다음에 열의는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 요것은 때때로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래서 요 13가지를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그래야 나중에 예를 들면 안문 안식이다 하면 8가지다 하면은 마음을 이거로 쳐서 쭉 해서 요까지 있는 거예요. 그 안식에는 요것과 요것이 쫙 있는 거예요. 11가지다 하면 요 8가지에 9, 10, 11 요까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을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 그 책에 한번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150쪽을 한번 보세요.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부수. 이건 이 둘은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부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익한 마음이 되면은 이게 유익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해로운 마음이 되면 해로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선정에 붙으면 선정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이 색깔이 없어요. 그 마음하고 같이 탁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에 비해서 다른 마음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마음 부수라는 게 있고 해로운 마음 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이거는 같아지는 거지만 그것들은 같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음
마음이 있고 마음부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부수들은 일단은 항상 마음에 따라다니는 것 7가지와 따라다니기도 하고 안 따라다니기도 하는 6가지. 그래서 13가지가 있고 이것들은 어떤 마음이 오면 그 마음의 마음부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집에 가서 좀 복습도 하시고 예습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이 정신 현상에 대해서 우린 너무 둔탁해 있는 겁니다. 사실 덩어리로. 그래서 이제 세세하게 내가 어떤 마음 낼 때 어떤 마음 부수가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선정의 마음 부수, 선정은 아름다운 마음 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좋은 겁니다. 또 유익한 마음을 내면 우리 마음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마음 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선정의 초선정 같은 경우는 마음과 마음 부수를 합하면 34가지예요. 34가지인데 지금 이제 13가지 마음 했으니까 14가지가 되죠. 그럼 나머지 20개가 뭐가 있는지 그것을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선정인식 과정을 어떻게 수행하면서 식별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